네, 자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창스님 어서 오시고요. 네, 이현님 그리고 레몬트님도 어서 오시고요. 여기 블랑님도 어서 오시고요. 콜럼버스님, 후니만님 그리고 박연헌터님, 고고님, 우구말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리고 대박이다님, 광현님 어서 오시고요. 네, 10억을 향해서님 그리고 지평님, 행복 비타민님 어서 오세요. 굉장히 되게 좋으시네요. 네. 자 그리고 네, 여기 다팡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프로머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죠, 그죠? 네, 어제하고 엊그제 이틀 동안은 이제 장중에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 것 때문에 저녁 방송은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또 정상적으로 저녁 방송을 진행할 거니까요. 매일 저녁 8시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방송을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잠깐만요. 윤슬님하고 김하늘님 그리고 낙타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코스 앙드레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대선주하고 정부정책 수혜주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코스닥 지수 있죠. 여러분들이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코스닥 지수를 아주 심플하고 하지만 핵심을 딱 짚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지수를 분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차트의 선 좀 한번 거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하고 정부정책주 수혜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왜요? 왜일까요? 지금 정부에서는 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300명이 넘었다고 난리가 났는데 진검승부라는 전문가는 코로나 관련주 얘기를 안 할 거거든요. 여기가 아니라 대선주하고 정부정책 수혜주 쪽을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코로나 수혜주랑 비교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세력의 돈이 어디에 많이 있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직접 판단하시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이제 할 얘기가 많으니까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지수부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해외 증시는 현재 뭐 크게 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변동사항은 없거든요. 잠깐 그래도 보시면 다우지수는 이렇게 떠 있어요. 그렇죠? 아주 예쁘게 잘 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미국 대선 끝나면 누가 이기든지 간에 끝나면 미국 증시 오를 거다. 그러면 전 세계 증시 따라서 오를 거다라고 그랬었죠. 실제로 떠 있죠. 뭐 코로나 백신 때문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냥 원래 미국 대선 끝나면 이렇게 갑니다. 그죠? 잘 가고 있죠. 이게 다우지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S&P 500 지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철동님도 어서오세요. 자, 그러면 신고가 내놓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크게 걱정이 없으시겠죠, 그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실력이 아직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지수가 오르면, 참 그런 게 뭐냐면,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걱정하시고요. 오르면 오른 대로 걱정해요. 왜요? 지수만 오르고 내 종목 안 올라갔다고. 여기에서 지수가 더 올라가기를 바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지수가 떨어질 것 같다고 또 걱정을 해요. 떨어지면 진짜 떨어졌다고 걱정하고, 안 떨어지고 옆으로 돌리면 횡보한다고 걱정하고, 올라가면 또 난 수익 안 난다고 걱정하시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정확하게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아무튼 지수는 잘 떠 있으니까 넘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인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올라간 대로 또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왜요? 너무 많이 올라와서 여기처럼 조정을 받을 것 같대요. 하지만 다르죠. 뭐가 달라요? 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어제 공부할 때 얘기했었죠. 예, 골든크로스님 어서오세요. 네. 그 당시에 6월달하고 8월달에 지수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쵸? 네. 그때도 뭐 사람들이 급락할 거라고 했었지만 많이 올라왔었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아주 살짝 눌러줬어요. 전 이런 거 급락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조정? 여러분들 조정이라는 단어는요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저녁마다 이제 요즘에 이렇게 무료 방송을 계속 하고 있지만 제가 조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쓰던가요? 잘 안 쓰죠. 그런 걸 느껴봤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느껴보셨나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조종이라는 단어 잘 안 쓰죠. 전문가인데 조종이라는 단어를 되게 안 쓰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쵸?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부러 안 씁니다. 왜냐면 전문가 입에서 조종이라는 단어를 자꾸 많이 쓰면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불안해한다고요. 그래서 조종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잘 안 씁니다. 이해되시죠? 조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아무튼 이 당시에 여기서 이렇게 좀 하락을 했었는데 이때는 뭐 때문에 그랬었죠? 북한이 좀 시끄럽게 했죠. 자기네 나라에 삐라 보내지 말라고요. 그렇죠? 네. 삐라라기보다 전단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두 번째는 잘 들으셔야 돼요. 8월 15일 전후로 코로나 확진자가 광화문 광장에서 많이 나왔다고 정부에서 아주 난리를 쳤었죠. 교회에서 뭐 많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그죠? 네. 근데 요번에는 참 신기한 게 교회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북한 조용하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요번에 확진자 수가 이때처럼 확 늘어났는데 지수가 그때는 바로 떨어졌거든요. 지금은요 안 떨어지죠. 빨리 눈치를 채셔야죠. 지금 코로나하고 지수가 하락하는 거하고 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수가 하락할 거야 아무리 그렇게 걱정을 하셔도 지수가 안 떨어지고 있다고요. 이때는 지수 바로 떨어졌어요. 지금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안 떨어집니다. 오늘 확진자 수 300명 넘었죠? 안 떨어지잖아요.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지수가 그냥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2% 정도에서 끝났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아시아 증시 대부분 이 정도 상승으로 끝났어요. 소폭 상승하면서. 네. 아무튼 코스피 지수가 오늘 좀 쉬었죠. 네, 리소님 어서 오세요. 네. 코스피 지수가 조금 쉬니까 어때요? 코스피 지수가 이만큼 올라와서 한 이틀째 지금 안 가고 있죠.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큰 상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쉬니까 걱정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쉽니다. 왜 쉴까요? 조정 나올까봐. 쉰다니까요? 오늘 이쪽에 지금 유튜브 쪽에 방송하는데 평상시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온 것 같거든요. 왜 이럴까요? 쉬고 있는 거예요. 조정 나올까봐.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진짜. 제가 늘 강조드리죠. 인간 지표가 이게 여러분들 이게 무시 못합니다. 저녁 방송 참여율을 딱 보면요,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이 올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네. 저녁 방송 듣는 인원수가 평소보다 적어졌다. 네. 개인들이 쉬고 있다는 겁니다. 조정 올까봐. 그럼 여러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하시면 된다 그랬죠. 주식을 더 열심히 더 많이 사세요. 여러분들 큰 돈 벌 수 있어요. 지금이라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저녁에 방송을 매일 하겠어요? 돈 버시라고요. 속지 마시고. 아셨죠? 네. 아무튼 지수가 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쉽니다. 그런데 제가 공방 때 얘기 많이 했었죠?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다가 상승을 멈출 거다. 그러면 코스닥이 갈 거다 그랬죠. 대본 어때요? 코스닥이 오늘 지수 모습으로 보면 별로 안 올라온 것 같지만 무려 1.4%나 급등했죠. 그렇죠? 이게 의미가 있다니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코스닥 지수를 한 10분 정도 제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차트에 선을 잘 안 그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거볼게요. 제가 처음에 그랬었죠.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좀 말을 좀 빨리 할 거예요. 왜냐면 뒤에 그 대선주하고 정부정책주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수 얘기를 너무 오래 하면은 시간을 다 뺏기기 때문에 말을 조금 빨리 할 겁니다. 네. 자 보세요. 앞에 이렇게 산 봉우리를 3개 만들어 놨죠. 이게 나오면은 개인들이 특히 비관론자들이 싫어한다 좋아한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요?
차트와 관련되어 있는 책을 보면요. 거의 교과서죠. 이 차트 관련된 책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면 무조건 주식을 팔라고 합니다. 왜요? 이거는 저기 천장에서 고점에서 나오는 패턴이니까 이런 것들은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매수해서 잘못 걸려들면 크게 손해를 본다. 특히 이 봉우리가 3개 나왔는데 이 저점을 이렇게 깼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고 떠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식 책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거의 다 똑같이. 이번에 깼거든요. 제가 한번 건드릴 거라 그랬잖아요. 그 책 보고 주식하는 사람들 다 털리게 하려고. 여기까지 얘기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반등이 쭉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치고 나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잘 보세요. 그 다음 얘기예요, 이제. 이걸 당겨서 보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선은 여기랑 여기 고점이니까 여기랑 이어볼게요. 이렇게 이으면 돼요. 됐죠? 자, 밑에 비슷한 선을 하나 더 그으면 돼요. 저는 기계가 선을 안 긋고요. 제가 직접 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치고 특이한 사람인데, 보통 이제 무슨 보조지표나 아니면 이제 어떤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긋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직접 그어요. 주식을 독학을 해서 그래요. 제가 직접 긋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 걷죠, 그죠? 네. 자, 보세요. 고점과 고점이죠. 고점과 고점끼리 선을 이으면 뭐가 나오죠? 저항선이 나오고요. 저점과 저점끼리 선을 이었죠. 그럼 뭐가 나오죠? 그렇죠. 지지선이 나오죠. 자, 이론상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지지선은 어디예요? 뭐 하는데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최저가에 살 수 있는 매수 자리죠. 반대로 여기는 뭐예요?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죠? 여기까지 왔다가 떨어지는 고점, 즉 주식을 팔아야 되는 자리죠. 맞죠? 자, 비관론자들이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좋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었어야죠. 근데 급락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뭘 했느냐? 여기에 이제 여기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붙어 있다가 이렇게 붙어 있었죠. 안 떨어지고 붙어 있다가 거래가 여기 보시면 살짝 늘어나면서 이게 보이시죠?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장중 조정 있죠? 아래 꼬리를 달면서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왔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잠시만요. 네. 살짝 돌파해 놨죠? 이게 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박스권 있죠? 박스권 안다 1번. 나 박스권도 모른다 4번 찍어보세요. 박스권 아시겠죠? 쭉 한번 찍어보세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꺼낸 건데, 박스권은 아시죠? 박스권은 안다 1번, 나 모른다 4번. 네. 모르면 4번 찍으시고요. 괜찮아요? 다 아시죠? 그죠? 그쵸? 네, 좋아요. 자, 박스권을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를 돌파를 딱 하고 돌파한 거예요. 돌파하고 뭐 하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려고. 박스권 돌파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를. 박스권은 뭐냐면 일종의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여기를 혼자서 돌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을 탈출한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갈라고. 뭔지 아시죠? 네. 이 차트하고 똑같은 차트예요. 어떻게 해요? 쉬워요. 모든 차트의 기본은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을 약간 오른쪽을 이렇게 낮추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박스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기울어지겠죠. 약간 위쪽으로 들면 박스권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주가가 가면 우상향 정배열이고, 이렇게 가면 역배열 조정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박스권이라는 얘기죠.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기울어진 박스권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돌파했다 이거죠. 자, 여기에서는 주식을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쉬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을 쉬어야 됩니까? 아니면 주식을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됩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데 손해를 좀 보고 있다. 이분들 손절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버티면 되겠습니까? 지금 본전인데 본전이신 분들 여기서 주식을 팔고 주식을 접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주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쉬어야 되겠습니까? 대답은 뭐예요? 주식을 더 열심히 해야죠. 근데 개인들이 요즘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쉬어요. 쉰다니까. 제가 유튜브 쪽 그 조회수를 한다. 저녁방송 참여하는 걸요, 제가 항상 이렇게 체크합니다. 평상시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지금 요 시간 딱 대비 30에서 최대 50% 가까이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유튜브 쪽에 그 시청자 수가 왜 그렇게 거기가 가장 크게 이제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유튜브 쪽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유튜브 쪽은 떠돌아다니신 분들이 많아요. 떠돌아다니시고, 그리고 단기 성향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유튜브에서 들으신 분들 다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왜 방송을 이제 많이 들을 때와 많이 안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보기에 시장이 좋다고 판단하면 방송을 많이 듣겠죠. 시장이 안 좋다고 판단하면 잘 안 들어요. 이분들이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뭐 하기에 안 좋다? 주식을 들고 있기에 안 좋다. 지금 주식을 사면 물린다.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주식을 사야지. 그럴 때 유튜브 쪽 방송을 열면 시청자 수가 절반 정도로 탁 줄어 있습니다. 항상 그 지점이 주식을 안 사면 후회하는 자리예요. 제가 유튜브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해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사이트 내에서는 시청자 수가 거의 고정이거든요. 근데 저쪽은 들쭉날쭉 거려요.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오늘 사람들이 덜 돌았네? 주식을 빨리 더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든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평소보다 지금 절반 가까이 덜 돌았어요. 저 이럴 때마다 좋아요. 시청자 수가 줄어들면 보통 이제 유튜버들은 머리를 뜯는데 저는 좋아한다니까요. 우리 회원들 주식 사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겠구나. 왜냐면 항상 이런 일을 겪은 다음에 종목들이 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방이 끝나면 그리고 종목들이 더 잘 가죠, 그죠? 근데 오늘 보니까 저쪽에 그 시청자 수가 확 줄었네요. 뭐예요? 이제 곧 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도 지금 선을 딱 보면 돌파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이렇게 확 들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가야지 여러분들한테 훨씬 좋고요. 좋아요. 왜냐고요? 아니 지수가 급등해야지 종목들이 가는 거 아닌가요? 왜 자꾸 옆으로 천천히 가야 좋다고 하지? 코스피 지수 이렇게 많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셨어요? 제가 대놓고 얘기해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11월 달에 이렇게 많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셨어요? 아니면은 좀 재미가 없으셨나요? 어떠셨나요? 거의 대부분 수익 별로 안 나셨죠? 대형주 거의 안 하시니까. 저희 방에는 삼성전자가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익이 났다고요. SK하이닉스 들고 있는 분이 계세요. 있어요, 저희 방에 보여주신 분들이. 근데 저희는 수익 났고 배당금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소외당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지수가 급등해도 개인들은 힘든다고요. 왜요? 지수만 가니까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건 코스닥 지수건 옆으로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중소형주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급등하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지수가 떨어지기를 바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한 말을 정리해 볼게요. 지수가 하락하면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은 거잖아요. 대부분 코스피 지수가 오늘 안 가고 쉬니까 코스닥이 형님 쉬세요. 저희가 갈게요. 바로 올라와 버리잖아요. 거래까지 솟으면서. 그쵸? 뭐가 걱정이 있어요? 실제로 오늘 종목들 많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다가 살짝 떨어질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드렸죠?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늘었다. 그게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이 점에서 제가 그렇게 극찬을 하잖아요. 정말 이거 괜찮은 거라고. 왜요? 박스권 얘기 또 해볼게요. 지금 지수 얘기 그만해야 되는데. 박스권을 돌파할 때 거래가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거래가 없는 게 좋을까요? 박스권 돌파할 때 거래가 뭐 없어도 상관없는데 거래가 많은 게 훨씬 신뢰도가 높겠죠? 그쵸? 그러면 아까 이것도 똑같은 뭐라 그랬어요? 박스권이라고 했잖아요. 기울어진 박스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기울어진 박스권을 돌파할 때 거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래가 많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비관론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여기에 저항이 많아서 물린 사람이 많아서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급락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 많이 하던데 정말로 여기에 저항이 많았다면 캔들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캔들 주가 이거 기본 주식 분석할 때 기본인데 주가가 하락했다가 올라가죠. 올라가면은 여기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요. 아니면 밑에서 싸게 산 사람들이 주식을 파는데 그럴 때는 어떤 게 생기냐면 저항이 생겨요. 저항. 그렇죠? 그래서 저항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그죠? 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저항이 정말로 심하면 여기에서 어떤 캔들이 나오느냐? 이런 캔들 나옵니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저항 맞아가지고 떨어지면 캔들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쵸? 근데 캔들을 잘 보세요. 여기 요 일대를 확대해서 잘 보시는 거예요. 거래 많이 늘어나죠. 잘 보시면 이게 재밌다니까요. 이평선 21선 하나 켜놓고 지금 별의별 설명 다 하고 있는데 좀만 더 해볼게요. 이왕 말라온 김에. 자, 이렇게 선을 그었었죠. 돌파했을 때 캔들을 잘 보세요. 이 지점. 윗꼬리가 거의 없죠. 아랫꼬리 길게 달려있죠. 특히 이 지점. 그때 거래가 솟았다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매도세예요? 매수세예요? 매수세예요. 저항이 있다 없다? 저항이 있긴 있었겠지만 저항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저항이 약하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조금 시간 끌고 매집만 잘 해놓으면 금방 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갈 때 별로 저항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여기서 그랬어요. 코스닥 지수 시간 아까우니까 보지 마셔라. 크게 걱정할 거 없겠다 그랬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지수 걱정 그만하셔도 돼요. 코스피 지수 하락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 코스닥 지수 천천히 가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반복하면서 가는 게 정상입니다. 바다 가시면 파도 치죠? 파도가 뭐 일정하게 이렇게 칩니까? 아니죠? 줄렁줄렁이면서 치죠? 그쵸? 네. 똑같아요. 그게 정상이죠? 네.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줄렁줄렁이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즐기시면 돼요. 그냥 상승 나올 때 무조건 다 먹어야 되고 떨어지는 거는 다 피하고 싶고 상승 나오는 거 다 먹어야 되고 떨어지는 거는 다 피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잔머리 쓰면서 주식하면요 세력이 가만 안 둡니다. 반드시 그 사람 힘들게 합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좋게 표현한 겁니다. 그분들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 망하게 한다고요. 절대로 그런 잔머리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주가는 이렇게 출렁출렁이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네요. 맞죠? 네.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이제 9시까지 딱 하고 끝낼 건데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코스모스님 어서오세요. 네.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요즘에 제가 자꾸 이제 뭐 번호 찍어봐라,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참 번호 찍어보라고 하면, 여러분들 번호 되게 안 찍는 거 느껴지세요? 종목 얘기 넘어가기 전에, 체크 한번 해보세요. 번호 좀 한번 찍어봐라. 되게 안 찍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좀 그렇죠.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본인은 뭐 키보드가 고장나서 부득이하게 지금 번호를 찍고 싶어도, 그죠? 네. 못 찍는 거겠지만, 그죠? 네. 다른 분들 너무하죠, 그죠? 뭐 찍어보라고 하면 진짜 안 찍어요. 방송 끝나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나가요, 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는 줄 아세요? 네. 그만큼 개인들이 심리가 안 좋아요. 방송도 잘 안 듣고, 그죠? 네. 뭐 찍어보라고 해도 안 하고, 들어오면 인사도 안 하고, 나갈 때도 인사도 안 하고, 계속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심리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럴 때 전문가로서 종목을 추천을 하고 시황을 긍정적으로 자꾸 얘기하잖아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보고 번호 찍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방송 참여하시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시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좀 얘기 안 해주나,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거 얘기 안 해주나 그러지만 마시고,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왔나, 사람들 반응이 되게 없네, 맨날 보던 사람 안 보이네,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체크하시라고요. 왜요? 인간 지표 따라올 게 없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지수는 걱정할 게 없다 그랬죠? 근데 지금 제가 쭉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이 방송 참여를 적극적으로 안 하시죠? 바닥이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럴 때는 찍으셔야 되는데.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 확실하게 되셨죠? 여기 7번 찍으신 분들은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잘 알아들으셨다는 얘기니까 돈 많이 버실 거예요. 네. 돈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버셔야 돼요. 네? 그쵸? 수익도 좀 편안하게 내셔야죠. 네. 옛말에 뭐 강아지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강아지처럼 번 사람은 강아지처럼 쓰더라고요. 그 주식으로 수익 나실 때도 좀 편안하게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아무튼 7번 찍으신 분들 복 받으세요. 네. 자, 종목 얘기, 업종이랑 테마 얘기해 볼게요. 시간이 한 30분도 안 남았으니까, 자, 핵심만 딱딱딱 짚어서 얘기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내일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최대한 부족하지 않게 얘기해 볼게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이 넘었대요.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주식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자, 먼저 볼게요.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종목 중에, 그죠? 네, 코로나 관련주라고 많이 알려진 것들 있죠? 그걸 한번 살펴보죠. 자, 조비는 아니고요. 여기 쭉 아까 정리해놨는데, 바이오 중에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이 넘었다고 해서 급등한 게 좀 있거든요. 보죠. 파미셀이에요. 파미셀이 오늘 2.8% 올랐어요. 이게 급등은 아니죠. 아까 좀 못 제끼고 이러고 있죠, 그죠? 파미셀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하락할 거라고 경고했었죠. 그 다음에 반등은 세게 나올 거다. 하지만 반등 세게 나와도 우린 관심 없다.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 파미셀 같은 거 반등 세게 나올 거라고 여기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반등이 진짜 세게 나왔어요.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수급이 없나요? 아니요. 거래 많아요. 코로나 확진자 수도 많아졌는데 못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왔고 정부에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별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그전에는 보수단체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왜 이번에는 거기서는 하나도 얘기가 안 나오고 다른 데서 얘기가 나오죠?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때그때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디텍 매드죠.
오늘 바디텍메드가 코로나 수혜주로 6.5% 급등했다고 계속 기사가 나와요. 실제로. 그리고 오늘 장중에 최대 9%까지 급등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차트가 좋아 보이세요? 이거는 촉보가 봐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건 뭐냐면 사람으로 따지면 팔이 부러진 거예요. 이거. 머리에 귀에 쏙 들어가게끔 표현을 해드린 건데 그냥 팔 부러진 거예요. 팔이 부러졌다고요.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기부수해야죠. 그리고 붙으려면 오래 걸리죠. 그렇죠? 네. 눈치채셨죠? 네. 끝난 게 아니라 고생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점이 10,000원 정도였는데 40,000원까지 왔었네요. 4배 나왔어요. 그러면 좀 오래 쉬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참고하시면 돼요. 재밌는 건 거래가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오늘 코로나 관련주로 급등했다고 하는데 영 모양새가 안 좋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계속 보여드릴게요. 수젠텍. 이건 옛날에 팔부러졌거든요. 오늘 수젠텍이 급등했대요. 3%. 근데 차트 전체 모습을 보세요. 안 좋죠? 다 뭐예요? 하나같이 앞에서 코로나 관련주로 유명했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알서포트 비대면 관련주 중에서 이게 우두머리였죠. 실제로 이거는 회사가 되게 좋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뭐하고 있어요? 마치 이재명 씨가 지지율 1위를 달릴 때 그때 나왔었던 에이텍의 차트와 거의 똑같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오늘 12% 급등은 했어요. 시간에서도 급등했어요. 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좋아 보이십니까? 저 하나도 안 좋아 보이는데요. 내일 상승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개인들이 요 일대에서 엄청나게 올려 있습니다. 매물대가 어마어마하다고요. 그 위에는 더 많고 여기 거래까지 있어서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올라올 때 저항이 굉장히 심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링네트 오늘 이것도 10% 급등했는데 뭐냐, 코로나 확진자 수 늘어나서 그래서 올라온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8월 말에 고점 찍고 11월 달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거의 계속 떨어지기만 했어요. 반등 없이 3개월 만에 반등 나오는 겁니다. 링네트가 오늘 10% 급등했던데 저기 다시 코로나 관련주들,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가는 건가요? 글쎄요. 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방금 했던 얘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3개월 만에 반등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세력 요즘 형님들도 참 너무하셨다니까요. 예전에는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급등했다 급락하잖아요. 그러면 딱 3일 만에 반등 나왔어요. 지금은 3개월 만에 반등 나와요. 제가 요즘에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물리면 약도 없다. 그리고 ECS 이것도 코로나 관련주죠. 링네트하고 차트가 똑같죠. 같은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뭐예요? 반등 이제서야 반등 나오는 겁니다. 예? 반등 3개월 만에 반등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물려있는 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볼까요? 네이버, 카카오 보시죠. 오늘 카카오 좀 올랐어요. 비대면 언택트라고 해서. 근데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 중이죠. 카카오가 끝난 건 아니고 조정 중. 조정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건. 네이버는요. 같이 갔으니까 똑같죠. 여러분들 네이버가 지금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 조정 한참 받고 있잖아요. 이제. 조정 끝나는 게 아니라 조정을 열심히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조정이에요. 왜요? 과열됐었으니까. 맞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코로나 관련주들 유행했던 것들 그냥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누가 물어보대요. CJ는 사도 되겠느냐. 글쎄요. CJ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처음에 화이자에서 백신 임상 3상 결과 발표했는데 90% 이상이다. 여기였죠. 일주일 지나니까 뭐예요? 모더나에서
95% 불렀죠. 지금은요. 아스트라제네카 좀 있으면 발표한답니다. 여기는 뭐 여기서도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오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더 힘들어지겠죠. 이해되셨죠? 이쪽에 제가 그러잖아요. 시젠이나 이런 게 근본적으로 끝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네. 함부로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돌려서 많이 했었죠. 이거는 뭐냐면 박스권을 이탈했어요. 근데 어디를 이탈했냐면 코스닥 지수는 위쪽으로 돌파했는데 시제는 아래쪽으로 돌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잡으셔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예전에 그 워렌 버핏이나 존 템플턴 그리고 앙드레 코솔란이 유명하신 분들 있죠. 피터 린치. 이 유명하신 분들 책을 보면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업 분석할 자신이 없고 주식으로 돈은 벌고 싶은데 솔직히 자신이 없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지수를 사라고 해요. 지수를 꾸준하게 장기 투자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특히 한국 분들은 그거 못해요. 답답해가지고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냥 개별주나 여러분들 테마주 하시죠, 그죠? 개별주를 하더라도 코스닥 지수랑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걸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코스닥 지수가 지금 눈치껏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눈치껏 그죠? 네, 위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박스권 위쪽으로 돌파했거든요. 그러면 종목도 이왕이면 똑같이 박스권 위쪽으로 돌파하는 걸 하면 되잖아요. 굳이 아래쪽으로 돌파하는 거를 사가지고 수익을 내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건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도 진단키트 우리나라 1위 업체인데 30만원짜리가 20만원 됐는데 이 정도면 싼 거 아닌가요? 사면 안 될까요? 사셔도 돼요.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죠. 혹시라도 조정이 시작된 거면 어떡하실라고. 그렇죠? 네. 반등 나올 수 있고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라니까요. 박스권 위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돌파해서 그것도 거래가 살짝 늘어나면서 이 거래량이 별로 없는 것 같죠. 1000만 원이면 많은 겁니다. 여기랑 비교하니까 저기 적은 거지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이거 거래가 많은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말고 그러면 좋았던 쪽은 어디였을까? 궁금하시죠? 어디냐면 과거의 코로나 관련주들은 과거에 인기 많았던 코로나 관련주도 오늘 대체적으로 이랬어요. 오늘 하루는 좀 올라왔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희마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다시 볼까요? 한번 쭉 이어서 네이버, 카카오, ECS, 링네트, 알소포트, 수젠텍, 바디텍메드, 파미슬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단기 상승은 조금이라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 좋아 보이죠. 그나마 파미셀이 그나마 제일 나 보이네요. 이 중에는 그나마.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위쪽으로 쳐올렸을까요? 자,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9시까지. 자, 오늘 방송 제목이 대선주 정부정책주 공략법과 현재 진행 상황 분석이죠. 제가 어제 엊그제 이틀 동안 공부하면서 했던 얘기, 지난주 했던 얘기 그거 그대로 됐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 정책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대표적인 거는 그린 뉴딜이 아니라 가덕도였습니다. 가덕도 신광주들이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정부랑은 약간 상관이 없는데 전 세계 지금 가상화폐 있죠? 비트코인이 오늘 장중에 2천만원 돌파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로 얘기하면은 18,000달러인가? 그렇죠? 네. 아무튼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원 돌파했어요. 그래서 창투자 중에 우리 기술 투자가 오늘 장중에 상한가도 가고 막 그랬었죠. 상한가 막 찍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런 게 꽤 갔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재료 종목들이 꽤 많이 움직였습니다. 잠시만요.
더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이 두 가지 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부 정책주 중에 가덕도 관련주를 뭐가 움직였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만 해서 끝나거든요. 뭐 올라갔는데 뭐 이렇게 됐다. 그냥 뭐 관련주 소개하는 걸로 끝나는데 잘 들어보시면 저는 그게 아니에요. 뭐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 뭐가 올라갔는데 뭐가 제일 많이 갔다 이렇게 소개해주는 영상이 아니라 정확하게 차이점이 뭔지를 딱 짚어내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두 개만 딱 얘기하고 끝낼게요. 아까 지수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지수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자, 오늘 그 가덕도 신공항주들이 갔는데 우리 현대한테 낮에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가 지금 처음 가는 게 아니라 2012년도에 한번 급등을 했었어요. 2012년도에 그때 급등했던 게 그게 처음이었어요. 가덕도 신공항 얘기가 나온 거는 2006년 정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분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처음에 급등했던 거였고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거고 주식시장에서 테마주를 많이 갔던 거는 2012년도 이명박 대통령 때였습니다. 동방성기거든요. 그때 이렇게 갔었어요. 감이 안 오시죠? 2016년에 갔었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갔었어요. 4월 전후로. 국회의원 선거가 4월달이잖아요. 왜 국회의원 선거 때 갔을까요? 저를 뽑아주시면 가덕도에나 아니면 밀양 쪽에 그때 밀양도 됐었으니까 신공항을 꼭 유치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막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민주당이건 뭐 저기 그때 새누리당이건 상관없었어요. 네. 그쪽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정책주 중에서 가장 많이 가는 게 이런 케이스예요. 양쪽 다 야당이건 여당이건 똑같이 미는 게 있어요. 그게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2012년하고 2016년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들이 죽었었어요. 왜 죽었었느냐?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걸로 그때 그냥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냥 이러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죽었던 테마가 요번에 여러가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게 부활한 겁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이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죽었었어요. 이제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요번에 뒤집어 엎으면서 이게 다시 부활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부활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를 열심히 찾았겠죠. 어디 가서요? 어디 가서 찾았겠어요? 네이버, 다음 이런 데 가서 아니면 구글링 하시면서 물어봤겠죠. 거기다. 가덕도 테마주, 가덕도 관련주, 가덕도 수혜주, 가덕도 신공항 대장주 이런 식으로 검색하셨겠죠. 그럼 뭐가 나왔을까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 왕년이라고 하죠. 왕년에 많이 갔었던 게 검색이 됐겠죠. 그때 가장 많이 갔던 게 동방성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영화금속, 새우글로벌 등등이 있습니다. 그때 동방성기가 2012년도에 얼마나 많이 갔었냐면 이 당시였거든요. 이 당시에 저 바닥에서 점상한가를 날리면서 쭉 올라갔습니다. 한번 꺾었다가 또 쫙 갔고요. 저점은 얼마였냐면 1,500원에서 한 2,000원 사이. 2,000원 안 됐어요. 1,800원 정도가 그랬어요. 고점은 11,000원. 한 달 만에 11,000원까지. 그러니까 뭐 대충 계산해보세요. 한 7배? 6배, 7배? 그냥 한 번에 쭉 갔어요. 지금 검색해도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갔었냐? 영화금속이 많이 갔었죠. 이 당시에 이렇게 갔었어요. 12년도에. 야, 많이 갔었어요. 차트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시원하죠? 시원하게 쫙 올라갔어요. 이 시간이 없는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느냐? 이거하고 하나 더 볼까요? 새우글로벌. 검색해서 아마 이쪽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새우글로벌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갔었습니다. 감이 안 오실까봐 확대를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으시죠? 네.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11월, 12월 달이 항상 바닥이었어요. 이런 테마주들은요,
연말 연초에 꼭지 찍는 종목들은요 11월 달에서 12월 달이 바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면 손해는 안 봐요. 오래 안 기다려도 되고. 근데 저기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좀 쉬어야 되겠대요. 남도 쉴 때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돼요. 아무튼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게 있다고. 근데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얘기할게요. 새우글로벌은 오늘 급등을 안 했어요. 어제도 별로 안 했고.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둘 다 두 달 전에 상한가 나왔고 지난달에 고점 찍었죠? 왜 이랬을까요? 왜 새우글로벌은 네이버에다가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라고 치면 나오는데 왜 안 갔을까요?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유승민 관련주로 아니다 새우글로벌은 저걸로 갔었죠. 홍준표 씨로. 홍준표 씨 관련주로 급등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미 에너지를 다른 데에다가 써버린 거예요. 맞죠? 그죠? 네. 저녁에 회식이 있었는데 낮에 우리 그런 걸로 따지면 낮에 한잔 한 거예요. 요즘에 술 많이 드시죠? 네. 저녁에 파티가 있었는데 네. 그걸 못 기다리고 네. 낮에 한잔 한 거예요. 취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비유를 들어드리면 주린이 분들이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생활에 비유하는 거죠. 영화금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동방성기는요. 제가 어제 공방할 때 이 종목들 되게 안 좋게 얘기하죠. 이날리를 쳐놨어요. 이날리를. 이거 보셨어요? 동방성기가 어제 삼보산업이랑 그게 대장이거든요. 지금 삼보산업이 상한가 나왔을 때 동방성기가 뭐 했느냐 25%까지 급등했다가 끝날 때 마이너스 14%로 끝납니다. 그리고 캔들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캔들이에요. 그쵸? 거래량이 보세요. 좀 많죠? 얼마나 많은 건지 아세요? 장대 음봉에 한 번도 못 본 거래량이 생겼어요. 2012년도에 급등할 때도 거래가 이만큼이었고 2016년에 급등할 때도 거래가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이만큼 달았어요. 이 짓을 해놨어요. 영화금속은요. 똑같아요. 영화금속도 캔들 보실래요? 캔들이 똑같죠? 어제 25%까지 급등하다가 마이너스 한 10%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거래량은요. 이 차트가 지금 외환위기 터지기 전부터 나온 차트거든요. 97년도부터 보이니까. 이런 거래 터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차트 잘 보이시면 3번 한번 찍어주세요. 잘 보이시죠? 거래량 잘 보이세요? 그쵸?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이게. 이런 게 터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과거에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의 대장주라고 했었던 동방성기 영화금속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가덕도 신공항 안 가는 거예요? 끝난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쵸?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세력은 흥 거 싫어하고 새 거 좋아한다고. 근데 개미들은 흥 거 좋아하고, 그죠? 세력은 새 거 좋아한다 그랬죠? 동방성기하고 영화금속이 흥 거예요? 새 거예요? 거의 10년 가까이 된 흥거잖아요. 흥거. 맞지 않습니까? 오래된 흥거 아니에요. 세력이 뭘 보냈어요? 삼보산업을 보낸 거예요. 삼보산업은 2012년도에 신광테마주로 간 적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2016년에 급등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저점을 찍으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있었죠. 여기에서 상한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삼보산업이. 세력은 뭐 좋아한다고요? 새거. 이거는 인터넷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공방 때 지난주에 그렇게 많이 했죠. 여러분들 준비하시라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삼보산업이 저희 반 보유 종목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미리 얘기를 다 해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수익이 한 80% 났어요. 우리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게 지금 가덕도 신공항 대장주예요. 원래는 이제 조국 관련주였는데 세력이 바꿔버렸어요. 나 신공항으로 갈래. 그러면서 조국 쪽으로 이제 가기엔 좀 그랬는지 신공항으로 바꿔버렸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세력들이 바꾼다고 중간에 재료를. 누적 수익 80%고 이거는 단기하는 방 쪽에 추천나갔던 겁니다. 라이브 쪽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가 좀 부족하니까 오늘 아침에 추천을 하나 했어요. 뭐요? 덕신하우징. 이거 오늘 샀거든요. 그러니까 스윙으로 오늘 추천한 거예요. 아침 8시 51분에 덕신하우징 스윙, 그죠? 가덕도 신공항 수혜주 아침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가 1,490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렸어요. 그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아침 시초가 대비 수익률이 거의 한 25% 됩니다. 상한가 찍었을 때. 이게 뭐예요? 신공항 테마 준 거죠. 선버산업이고 덕신하우징 보시죠. 이제 막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은 인터넷에 노출이 됐었을까요? 안 됐었을까요? 안 됐죠. 왜요? 세종시 관련주들이 세종시란다. 네. 신공항 관련주들이 처음에 급등했었던 2012년도에 이 회사는 상장이 안 돼 있었어요. 왜요? 2014년도에 상장했으니까. 2016년에 아까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이 급등할 때 이 종목은 바닥 찍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개인들이 모르는 신공항 숨겨져 있던 수혜주예요. 이게. 세력이 여기서 올려버린 거예요. 여기도 못 보는 거래가 터졌거든요. 근데 이건 뭐예요? 아까 동방성기하고 영화무속하고는 다른 성격의 거래량이죠. 저희 방에서 이런 거 갖고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나온 것도 보여드렸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그러잖아요. 빨리 들어오시라고.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니다. 빨리 들어오시라고 계속 그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해야죠. 한 5분만 더 할까요? 괜찮으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어지간하면 9시에 딱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데 항상 부족하네요. 비트코인 관련주 딱 5분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네네. 자, 비트코인이 2천만원 돌파했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비트코인을 하는 것보다 비트코인 수혜주나 비트코인 관련주를 하면 돈 더 많이 버는 거? 내 주변에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야, 그거 하지마. 그래요. 보통 비트코인은 좀 젊은 친구들이 아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후배들이나 그 친구들 얘기하면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후배들이. 그래서 그래요. 야, 그거보다 그냥 주식해라. 아, 왜요? 야, 그거 10% 올라갈 동안에 여기는 상한가 한두 개 나오거든? 그럼 수익률 대충 생각해봐라. 거기 얘네들 10% 수익 날 때 여긴 30% 막 40% 50%짜리 수익 나온다고. 이걸 하라고. 그리고 장점이 있어요. 뭐예요? 비트코인 관련주, 비트코인은요 24시간 쳐다봐야 돼요. 미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이쪽은요, 주식은 비트코인 관련주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그죠? 하루에 한 6시간만 그냥 대충 6시간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이쪽 걸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들은 또 잘 안 넘어와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비트코인 할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하세요. 이쪽에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시간 대비 수익률은 더 좋고요. 아셨죠? 자,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얘기하고 내일 또 얘기해 드릴게요.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어떻게 가느냐? 똑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들이 과거에 많이 갔던 곳들이 못 가고, 그죠? 새 거가 가죠? 똑같아요.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똑같은데 다만 우리기술 투자는 요번에 거래를 터뜨리면서 대장 역할을 했어요. 제가 밑에서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창투사를 저는 좋게 생각한다고 계속 그 얘기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회원들한테는 더 상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창투사들이 여기서 비트코인이 급등할 때 어떤 식으로 헷갈리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갔는지 상세하게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굉장히 거칠어요. 창투사 가지고, 특히 창투사가 비트코인 때문에 급등할 때는요, 그냥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면 우황청심환 하나 드시고서 하셔야 돼요. 웃지 마세요. 진짜예요. 우황청심환 하나 드시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들었다 놨다 심하게 하는지
굉장히 거칠어요. 최근에 보시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급등했다가 급락시켰다가 그죠? 막 때려요. 네. 후벼 판단이 올리거든요. 이렇게 원래 성질머리가 그래요. 그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우리 기술 투자를 저희 방에서 여기서 다 팔아버렸어요. 팔고 딴 데로 갔어요. 왜냐? 비트코인 관련주가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거든요.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거는 팔아서 딴 데로 가버렸어요. 아쉬울 게 없죠. 근데 제가 회원들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창투사 끝난 거 아니다. 그러고 있거든요. 자, 우리 기술 투자가 어찌됐든 아꼬점을 살짝 제끼면서 아주 좋은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죠. 이건 좋은 양봉이에요. 그쵸? 급등을 했죠. 그쵸? 근데 상한가는 갔다 못 갔다? 못 갔어요. 그러면 똑같죠? 그러면은 이게 상한가 못 갔으면 다른 것도 뭐 힘이 별로 없겠네요? 아니요. 종목 중에 위지트라고 있어요. 위지트. 그거 보기 전에 옛날에 우리 기술 투자가 그 비트코인을 많이 갈 때 비덴트라는 회사도 많이 갔거든요. 비덴트라는 회사가 옛날에 이만큼 갔어요. 엄청나게 많이 갔었죠. 그쵸? 최근에 어떤 줄 아세요? 거래는 엄청나게 나오는데 달랑 이만큼 갔어요. 눈에 확 들어오시죠? 과거의 비덴트는 가상화폐 우두머리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래가 그때보다 훨씬 많은데 달랑 요만큼이에요. 느낌 오시죠? 그쵸? 확대해서 볼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상한가도 하나 안 나오고 그냥 버벅 때려.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네이버한테 물어봤겠죠. 네이버야 나한테 가상화폐 관련주 대장주 좀 알려줘. 얘 옛날에 비덴트가 이만큼 갔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랬겠죠. 비덴트를 샀는데 왜 안 가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위지트라는 녀석이 상한가 갑니다. 위지트. 옛날에 가상화폐 관련주로 조금 갔었겠죠. 조금. 상한가가 여기서 나옵니다. 저 밑바닥에서 소외당하고 있었던 동전주에서 이게 나옵니다. 삼보산업이 800원짜리 동전주였습니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이 종목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동전주 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덕신하우징은 동전주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저 밑바닥에서 세력이 매집해놓고 아닌 척 하고 있었던 거기에서 상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아는 동방성길 이런 거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네. 아주 흉악한 이런 음봉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드렸던 게 그겁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지 마라. 뉴스 그만 봐라. 그리고 세력은 큰 거 안 좋아하고 새 거 좋아한다.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던 겁니다. 무방에서도. 그죠? 네.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지 아시겠죠? 이 흐름을 정확하게 저나 우리 회원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걸 샀겠어요? 다른 거 샀죠. 어쩌 그죠? 우린 다른 거 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무방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네. 무방으로 제가 무방에서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실제 종목을 추천하고 리딩하고 왜 그걸 추천했고 거기서 왜 팔고 왜 딴 데로 이사를 가는지까지 알고 싶으시면 그런 방법이 없어요. 회비가 조금 비싸다 느껴지셔도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압니다. 회비가 안 비싸다는 거를. 이거보다 더 깊이 있게 하루에 3시간씩 강의하거든요. 네. 실력 금방 되십니다. 네. 자, 아무튼 내일 목요일이죠, 그죠? 여러분들 절대로 비관론자한테 속지 마시고 언론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꿈꿨던 거 있죠? 그 목표 자꾸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뚜벅뚜벅 걸어나가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것만큼 인내하신 것만큼 수익 내게 되실 겁니다. 11월, 12월 달은 바닥입니다. 왜 바닥이라고 얘기하는지 내일 제가 꼭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편안히 푹 주무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나면 각자 회원들끼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치시고 인사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